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1,100명을 넘은 가운데 전 세계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감염 확진자와 의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관광도시인 제주 또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제주 방역체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한라병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 주민자치 포럼 대표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근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근화입니다. 제주대 환경보건센터장이시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바쁘신데요. 우리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여성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고 이제 감염자도 4만 명 넘고 이제 아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중환자도 이제 7,000명에 입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사망자는 없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부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제주도에 국한돼서 제주도에 일어나는 상황을 저는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병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시청자분들이 뭐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사스 같은 데도 사망률이 한 10%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거든요. 또 그 외에 뭐 신종플루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메르스 때도 30% 이상의 사망률이지만 한 38명의 사망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는 지금 2%의 사망률이면서 사실 제주도에 확진자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중증도로 가고 있는 지금 확진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또 새로운 대책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변종이 됐을 때는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지금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을 이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중국에서 2019년 작년 이제 12월 1일 날 첫 환자가 나온 다음에 그 환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망자 1,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국장님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지금 28명입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완치로 격리 해제된 사람이 4명을 제외하면 24명이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인데 우리 제주도는 오늘 아침 현재까지 82명이 이제 그 검사를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 2월 7일부터 사례정이 확대했고 그 다음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그 검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도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 사람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 아직은 초긴장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일단 그 코로나가 그 감염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우리 제주로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이웃이고 또 무사증과 관련한 제도의 도입으로 해서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 이런 여건하에서 아마 도민의 불안은 더 많이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공직자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 제주도의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없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가격리라든가 많은 부분 이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우리 제주는 청정 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도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도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방역체계가 안전하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지난번 제주를 방문했던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간 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로 진단이 됐는데 그에 대처라든가 지금 방역체제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중국인 A 씨를 예로 드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인 A 씨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하면 사실은 그 사례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에서 질병에 발현되는 시점부터 잠복기의 2일 전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가 독일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분은 이제 1월 21일 날 오셔서 1월 25일 날 중국으로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26일 날 중국에서 고열이 났고 1월 30일 날 확진자로 판정이 된 분인데 저희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이고 그렇죠. 청정 이미지가 강하고 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례를 적용해서 그분이 제주도 있을 때 이틀 전까지 저희가 동선을 다 파악해서 촘촘하게 사례 동선을 다 확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들렸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다 그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우리가 시행한 바 방역도 있고요. 시행을 하고. 방역도 시행했고 아무튼 과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고 또한 그것 또한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파라든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이제 격리 조치도 다 해제돼서 다행인데요. 우리 제주 방역 체제 지금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관계자들하고 도청에 있는 관계자나 방역 관계자들하고 병원하고는 밀접하게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가 이런 시료 채취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했거든요. 그 검사 장비가 사실은 임상적으로 완전히 임상시험이 끝난 장비가 아닌데도 지금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전국에 한 50개 정도를 마련해서 뿌렸는데 한 3군데는 그걸 검사할 수 없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한 3군데 빼고 47개 군데가 이제 전국에 그 기기가 이제 지금 나눠져 있고 그런 기계에 의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기 스스로가 어디 꼭 중국만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를 여행 갔다 왔거나 자기 스스로도 좀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사실 방역 체계 완벽한 부분이고 또 왔다 간 어떤 동선이라 이런 부분은 또 이미 아까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겸증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엔 큰 걱정이 없는데 단지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다시 입도하는 어떤 시기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건 아마 국장님이 아마 설명을 좀 들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어떤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아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이라든가 뭐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염자가 이제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크루즈에서 보면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인인데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고 걔가 이제 지금 일본 쪽에 이제 정부가 있으면서 지금 한 130명 넘게 발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감염된 지역, 감염된 국가에서 들어오는 크루즈나 크루즈, 특히 크루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대응이 되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감염병 그 환자를 모든 감염병 환자를 다 우리가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동 감시라든지 자기가 어떤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 관련된 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서 관련된 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도에서 이제 무사증 입국도 이제 임시 폐쇄 조치를 했는데 우리 도당국의 방역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1월 27일 그 감염병 대책을 그 심각 단계로 올려가지고 도지사가 총괄 본부장이 됨으로 인해서 각 실국, 뭐 보건복지 여성국뿐만 아니라 경제통상진흥국이라든가 도민안전시, 관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사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면 국제에서는 검역소에서 발열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돼서 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2월 2일자로 발열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항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사증 제도를 꾸준히 이걸 실천을 하고 또 이런 바이러스가 2차, 3차 국내인, 외국인의 이런 것들이 반대면 국내선과 항만에 대한 그 발열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향후 나중에 고민도 좀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제주학교라든가 여러 대학에 이제 곧
계약을 하게 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죠? 그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금 현재 교육부 예. 그리고 그 각 대학교 4개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이 현재 있는 대학교와 우리 도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제주도로 오는 그 항공 시간 같은 것들을 예. 체크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공항에 도착하면 별도 분리된 그 차량 세대를 이용해서 막바로 공항에서 저희가 숙소까지 예. 이렇게 수송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일단 도착하게 되면 최소한 약 14일 정도 이내 자가격리를 지금 시키는 것으로 지금 예. 추진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 당국이 이제 점검과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증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네. 특징은 뭐냐면 네. 앞에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독일 사례도 말씀하셨고 네.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파가 되는 게 엄청나게 전파가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네.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사율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이제 낮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감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감기 네. 증상들이 있습니다. 발열이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근육통이 있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폐렴 예.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부원장님, 그 의심 환자로 이제 본인이 이제 느껴질 때라든가 이런 때는 어떤 절차를 받고 또 어떤 진단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건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 현장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본인 스스로가 여행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 지금 감기 증상 비슷한데 이게 예. 과연 감기일까 아니면 예. 신종 코로나일까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일단 제주대학병원하고 한라병원은 그런 검사 기계가 이미 예. 들어와 있고 유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과 능력이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두 군데 오셔가지고 예. 이 병원 안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보면 선별 진료소라고 분리되어 있는 장소가 예.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거기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코에 아주 비후점막 깊숙한데 면봉을 넣어서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가래가 있으면 가래라든가 아니면 입안에서 시료를 두 군데를 채취해가지고 그다음에 환자 동선이 없는 쪽으로 두세 번의 이제 밀봉 포장을 한 다음에 유전자 검체실로 올라가게 되면 유전자 검사실에서 한 두세 사람이 그걸 풀로 가동해가지고 그 검사실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뭐 증폭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지금은 그 음성이라든가 양성을 지금 판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체 일반 환자들이 동선하고는 전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일상생활에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하시고 예.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예전에도 확진자가 두 사람이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동선이 발견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야외에서 공기가 잘 통하는 야외에서는 감염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금 예. 바이러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시장에 가시거나 이 바람이 유통이 잘 되는 시장에 가시거나 이럴 때는 뭐 마스크 하나 정도만 끼시면 전혀 상업 활동이나 어떤 그런 영업 행위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대응할 부분은 확실하게 대응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불안감 없이 생활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지금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행히 우리 교수님 국내 확진자가 28명이나 됐지만 네. 사명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네. 또 이제 치료돼서 가정으로 복귀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신종 코로나 약은 특별히 지금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신종 코로나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예. 첫 환자가 말씀드렸지만 10일 1일 날 나왔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뭐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예.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치료를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네.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네. 치료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네.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증요법 이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어떤 이런 의료 시스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이렇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예.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 면역력이라는 건 결국 이제 면역 세포가 예.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서 죽이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우리 몸이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부원장님, 그 감기하고 신종 코로나하고 사실 이 도민이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구분이 어려운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DNA하고 이 유전자 물질은 DNA하고 RNA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일반 소비자들은 DNA나 RNA라는 용어를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DNA는 예. 내용물입니다. 예. 사람으로 따지면 그 내용물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RNA는 방법입니다. 방법. 예. 얘가 어디 가서 어떻게 달라붙는다든가 어떻게 매개한다든가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DNA 바이러스는 상당히 이제 많이 소멸되고 있고 예. 또 세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는 나사가 2개입니다. 2개 나선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꼬아져 있어서 상당히 단단한 구조인데 예. RNA는 나선형이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이도 빠르고 이게 증상이 또 감기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당히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 예. 전파력도 상당히 세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라 가지고 또 백신 개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신 개발하는데 한 1, 2년이 걸리는데 예. 백신 다 개발하고 나면 변종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그 열쇠 구멍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이 먹혀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제압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 일반 감기 증상과 비슷하면서도 그런 아주 독한 병원체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교수님, 더 깊이 들어가서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이러스를 한번 정의해 주시죠.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혼자 있을 때는 얘가 증식을 못합니다. 항상 어떤 숙주라고 하는 예. 동물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만이 이 바이러스가 복제가 일어나고 증식이 일어나는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균 같은 경우는 주위에 있는 우리가 영양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는 얘가 이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무생물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생물적인 요소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NA나 RNA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는 네.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이게 지금 인수공통 바이러스인가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예, 불립니다. 예. 사람과 동물 이렇게 같이 네. 이제 감염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제주 같은 경우도 지금 조류독감이라든가 뭐 구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지금 한창 우리가 방역을 하다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신종 다시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예, 그 우리가 지금 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네. 또 이 사람과 동물 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전파가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 제주도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제 어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서도 많은 그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는데 네. 이 부분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어떤 그 방역 체계를 기존에 해오고 있는지 또 지금하고 연관성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뭐 구제역이나 그 네. 조류 인플루엔자 SFTS는 네. 결국엔 바이러스에 의한 네. 감염인데 네. 결국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자연 파괴라든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박쥐나 이 아주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네. 인간이 파괴함으로 해서 그 동물들이 인간과 가까이 있는 가축들에게 또 접근을 하게 되고 예. 또 이
가축을 통해서 결국엔 숙주로 변이되어서 변종으로 예.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보면 보건 건강 의료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지만 예.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인류가 각 국가의 정책의 1순위로 예. 온난화와 이 오염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또는 환경 파괴에 대한 예. 정책이 아마 동시에 병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은 우리 이 감염병,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흑사병이라는 그 예. 역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바이러스 출현은 어쨌든 역사의 한 조각을 껴내서 보면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방역은 어떤 부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좀 촘촘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메르스를 보면 교훈을 좀 얻으면 예. 그 당시에도 전통적인 방역입니다. 뭐 자가격리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그 격리병동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게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최우선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메르스 같은 경우 8개월 만에 종식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것을 좀 대비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가장 키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전문가 네. 그리고 인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투여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급급한 바이러스의 방역이 아닌 좀 장기 비전으로 네. 지금 현재 제주도가 보건건강위생과가 제주하고 세종시만 한 개 과고 네. 다른 지자체는 다 2개 과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봐도 1.2%로서 690억밖에 보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 방역을 하려면 인원 충원과 예산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참진드기 이건 또 네네. 바이러스 일종으로 봐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참 진드기는 예. 매개체가 되고요. 예. 그 진드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진드기에 물었을 때 우리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예. 이제 감염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뭐 박쥐, 뭐 사형 고양이, 낙타 뭐 이런 게 다 어떤 매개 동물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염병을 네. 뭐 분류를 하자면 사람에게만 감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질 같은 경우 예. 그 외에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예. 동물하고 사람에게 다 감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감염병들, 에볼라라든지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숙주는 박쥐가 되고요. 예. 박쥐에서 중간에 사양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밍크라든지 뱀이라든지 낙타를 통해서 사람에게 왔을 때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예. 그 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네.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네. 이게 지속적인 변종이 일어나서 이제 백신 개발에 되는 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우리 부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보면 지금 환경이라든가 여러 예.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데 예. 해를 끼치는 쪽으로 가는 바이러스들이 그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럼 그런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오염되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런 생활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할 수 있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잉카 문명이 왜 망했냐 그러면 스페인이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잉카 문명 쪽으로 갔는데 아즈텍인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아즈텍인들이 상당 부분 다 평정을 하고 이겼었거든요. 근데 왜 또 공격을 안 하나? 자기들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됐는데 왜 공격을 안 하나 해서 나중에 몇 달 있다 가봤더니 다 죽었어요. 예.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예. 이미 많은 면역력 체계를 가진 유럽 사람들이 갔을 때 이상하게도 거기는 전멸해버린 거예요. 병균이 없던 데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바이러스의 상당적인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할 부분인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경제가 꽁꽁 묶일 정도로 지금 상당히 방역 체계는 뛰어난데 과연 이 방역 체계를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옥죄어버리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옥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또 예. 백신 개발도 어려운 이유가 1, 2년 있다 백신 개발하면 이 신종 바이러스는 또 새롭게 예. 열쇠고리를 바꿔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백신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극복하는 방법들이 최초에 나타났을 때는 일단 방역이라든가 이런 체계로 해서 최대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차단한 다음에 그 나머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몇몇 가지 이제 조심할 요소들만 알려주면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중적인 체계로 나가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아산 진천 분들이 그 지금 우한에 있던 우리 교포들을 갖다 들어와서 거기 격리할 아주 좋은 예인 게 진정성과 성실성이 이제 겸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뭐냐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지역 간에도 확실하게 어떤 질병이고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방역할 수 있다는 걸 완벽한 체계에서 그 다음 나머지는 풀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산 진천 주민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런 이중적인 체계로 확실하게 해주면 제주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지금 관광도 묶여 있고 경제도 다 묶여 있는데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중국인 중에 상당히 이게 신종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살긴 하는데 그러면 휴양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상당 부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중국인 사망자가 이제 1,100명을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이 변종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그 우리가 이제 백신을 예. 그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렵지 않지만 이게 정말 투여했을 때 백신으로 사용할 때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에볼라 같은 경우가 예. 2014년도에 되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완전히 임상적으로 검증을 받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우간 그 콩고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 경우만 봤을 때 보면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안정성, 이 백신이 정말 투여했을 때 안정한지 예. 이런 것들까지 다 본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어떻게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건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뭐 어떤 예방 조치, 네.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도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제주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정이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1년에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아주 청정 이미지가 생명인 그러한 그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부터 우리는 이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예. 비상대책본부를 처음부터 꾸렸습니다. 정부는 그때 주의 단계였는데 우린 막바로 심각 단계로 매일 지금 비상대책회의를 가동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뭐 아시겠지만 그 중국인 무사증 제도도 저희 제주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이제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서 지금 현재 건건이 다 의논을 드리면서 하고 있고. 행정시 읍면동까지 지금 영상회의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읍면동의 자생단체들도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예방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그 이용하고 있는 공중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시설들을 거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소독, 방제 또는 비치 물품을 비치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인 그 사회복지 그 대상자들에게는 마스크라든가 손 세정제 그리고 특히 관광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선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역 물품들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가급적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뭐 이런 그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상당히 제주 경제가 좀 위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파악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감염병 예방은 좀 과잉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기간이 짧아야 치료 회복 기간도 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확진자가 28명이 정부 입장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좀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와 28번째 확진자의 증상이라든가 어떤 이동 경선이라든가 감염의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부도 이제는 국내의 행사들은 좀 개최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은 대응하는 것이 적극 대응이 피해 예방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지금쯤 한 번쯤 28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으니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제주의 경제, 그러니까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수 경제까지도 지금 우리가 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뭐 공직자들은 우리 전통 상품 빨리 사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번쯤 도가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국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월에 그 중국 관광객이 90% 취소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상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좀 감안한다면 지금 경제를 위해서 방역과 더불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꼼꼼하게 대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지금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외출하기도 좀 껄끄럽고 네. 지금 사실 마스크라든가 이제 손소독제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네네. 막연히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감염병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가 외부에서 유입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학 정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보가 들어온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도에서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이제 도민들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28명의 환자가 생겼지만 확진자가 생겼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경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도에서 제대로 알린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전파나 감염이 되더라도 그런 어떤 경증이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뭐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린다 그러면 효과가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가 동이 났다는데 사실 감염병의 가장 큰 예방은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하는 게 이제 도민들이 좀 더 안심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원장님께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죠. 우리 개인 위생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어떤 지나친 어떤 그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일 위험한 데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인구가 밀집돼 있으면서 사실 밀폐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모든 환자들이 지금 왕래하고 있고 다른 질병도 다 치료를 받고 이렇게 동선을 확실히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받고 있듯이 일반 시민들은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아주 다중이용 시설, 아주 그 온도가 한 20도 이상 되면서 습도가 한 3, 40도 되는 아주 따뜻한 우리 가령에서 이런 얘기하면 대중교통 체계가 좀 마비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 좀 아주 따뜻하고 그런 데서 이제 이게 이용하다 보면 약간 전염력을 일으킬 수 있는 조금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사실은 굳이 그 나머지 자기가 자가 활동한다든가 뭐 산에 간다든가 아니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든가 일반 이런 마트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전파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주도는 특히나 또 바람도 많이 유통되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중국처럼 인구 밀집도가 아주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제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반 감염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정확히 조심해야 될 출입국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데서의 내국인까지의 어떤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해내는 어떤 그런 체계는 완벽하게 하되 그 나머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마스크 정도 끼고 항상 손 씻기 활동 잘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호텔 숙박업계 또 이제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가 일단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 이게 1차 대응 전략이고요. 지금 우리 도가 동시에 지금 2차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여파로 지역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그 지점 때문에 연일 사실은 아침마다 지사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 얼마 전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경영안정자금을 1조 8천억 정도를 우리가 긴급 투입해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또는 지역농어촌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도 전 업종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융자성 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뿐만이 아니라 상환 유예, 이자 지원까지를 총망라해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실행 단계에 지금 앞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더 이제 중장기적이고 근무적인 대책 뭐 제안할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아까 우리 방역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재난 문자를 지금 우리가 매일 받는데 재난 문자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에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전파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좀 세부적인 내용도 좀 있으면 이렇게 손쉽게 이런 마스크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확진자가 중국에 가서 발표를 됐을 때 이런 이동 경선을 좀 오픈하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에도 우리가 공개 오픈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은 부분 병원에 진료를 받아가지고 더 많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 문자를 좀 활용을 해서 도민에게 불안감을 좀 이렇게 제거하고 또 도민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부의 지원 앞서서 우리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뭐 재정 정책이라든가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할 때도 그냥 가상적인 것보다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의 지대다 해서 지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건의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 모여서 지금 할 거라고 산업통상부에 지금 건의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좀 발굴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주형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거에 관련한 것들 제주도 적극 재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경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도당국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이 전염병과의 전쟁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전염병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러스 폭풍이 어떤 우리 인류의 파멸을 몰고도 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 감염병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2014년 최근인지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에볼라, 웨스트 아프리카 에볼라를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전염병의 발생의 역사, 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발생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균도 같이 다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균 속에서 사람이 같이 생활하고 공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조금의 오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이 중에 신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감염들은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일반 감기 바이러스도 우리가 늘상 걸렸다가 떨어지고 걸렸다 떨어지고 하는 게 일반 바이러스인데 그게 그만큼 어느 만큼 변종을 일으켜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느냐가 사실 우리가 방지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에 이제 주안점이 주어지는데 사실 뭐 최근래로 얘기하면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918년도, 20년도 요 사이에 가장 크게 번진 게 스페인 독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왜 스페인 독감이냐 하면 발병은 미국에서 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언로를 막았어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걸 보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쉬한 거죠. 근데 스페인이 그때 마침 중립국이었는데 스페인에 건너가니까 스페인은 언론에 다 보도를 했어요. 이 희한한 독감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냥 콕콕콕 앓다가 다 쓰러지고 다 죽는다 얘기 나타나가지고 스페인에서는 이제 그런 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된 셈인데 중요한 거는 한 번 걸리니까 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자가 생겼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체계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상당히 오염도가 심했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오염도가 심했던 유럽 국가들이 나타내는 질병들이 바로 이런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확산효과가 큰 게 패스트 같은 경우 확산효과가 컸던 부분인데 예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환경 파괴를 안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오염도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인구가 이제 사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백신까지는 아니지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실 인류 멸망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근데 단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차별화된다는 얘기죠. 좀 잘 살거나 방역체가 잘 되는 나라하고 그러지 않은 나라하고의 차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아주 잘 사는 집하고 못 사는 집의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화학약품 그리고 항생제의 오남용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고 그거에서 이제 드는 항생제가 없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신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한다 그러나요? 창궐해서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이제 그런 개척되지 않은 데를 가면서 거기 있는 동물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이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나 병원체들이 사람에게 와서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대유행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아까 이제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진드기가 매개가 되는데 진드기는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모기도 마찬가지고요. 기후 변화에서 이 서식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이제 감염병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두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제 새로운 데를 개척하면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병원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런 감염병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이 이제 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동물의 밀집 사육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밀집된 공간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물의 어떤 복지 부분도 있고요. 근데 밀집해서 키우게 되면 그 중에 어떤 돼지가 어떤 감염병이 됐을 때 이게 쉽게 번질 수가 있거든요. 쉽게 번지게 되면 그게 만약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전파 및 감염이 돼서 사람에게 이제 그런 감염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우리 돼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키우고 그런 곳인데 어떤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결국엔 동물과 인간이 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아마 정책이 준비가 돼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우선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도민에게 혹시 어디 한 곳에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발생 원점에서 동선을 최소화시켜서 막바로 진단 기관까지 연결시키는 우리가 그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명까지 접촉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접촉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단계를 벗어나 버리면 아마 이것은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일단 미시적으로는 발생 원점에서 저희가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요. 중기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원 헬스, 아까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공중보건, 영양보급 같은 것들도 병행해야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따라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경미 의원님 먼저 마무리 말씀 한 3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인간과 동물은 서로 윈윈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난개발이 어쩌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역공으로 오는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러스 방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이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우리 교수님. 예. 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어떤 청정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부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청정의 어떤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외부 유입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감시 이런 것들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바이러스의 참고는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몇 년을 한 2, 3년 주기로 아니면 5, 6년 주기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잘 대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고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전략은 진정성과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뭐냐면 지금 관에서 하는 것처럼 민간이 또 어떤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나면 신고를 해주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걸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진정성은 뭐냐면 국가 간에도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도 이런 질병에 대한 대처하는 것을 공동대처로 해가지고 아주 잘 슬기롭게 대처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안은 어느 특정 단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강인한 순으름 정신, 인보 정신, 그리고 삼촌 문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는 계기로 우리 모두가 나서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50명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구 멸망을 앞당길 요인으로 지구온난화, 그리고 핵전쟁, 바이러스 폭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인류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